예, 이번에는 이기종 기자 모시고 폴더블 두께 전쟁 관련돼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휴가 다녀오셨죠? 예, 예. 예,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요즘에 중국 폴더블 폰이 이끌고 있는 그 예. 좀 더 얇게 만드는 추세,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예, 준비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 신제품 발표하고 나자마자 예, 중국의 뭐 아너하고 그다음에 샤오미에서 우리 삼성보다 더 얇은 폴더블 폰 만들어서 그리고 예. 또 내놓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미 얇았고 중국 업체들이, 근데 이번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삼성전자 Z 폴드 6, 예. 그 지난주 공개한 제품 두께가 접었을 때 두께가 12.1mm인데 아노 매직 V3가 9.2에서 9.3mm, 그리고 샤오미 믹스 폴드 4가 9.47mm, 10mm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두께가. 지금 보면은 두께가 보니까 아너 같은 게 9.2, 그 9.2면 1cm가 안 되는 두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무게도 얇고 일반적으로 그동안 우리 그 소비자들이 폴더블 폰이 가장 불편한 점이 두껍고 무겁다 예. 이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구력 있게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대응하는 걸로 봐지는데요. 그러면 예, 작년에도 이미 삼성전자 폴더블 폰 Z 폴드 5가 두께가 13.4mm였습니다. 예, 작년에 나왔던 화이트 메이트 3 X3가 11.8, 예, 메이트 X5가 11.1, 샤오미 믹스 폴드 3 두께가 10.9mm 차이가 많이 났고, 그래서 중국에 출장 갔던 우리나라 부품업체 분들이 그 중국 폴더블 폰을 많이 사왔다고 합니다. 딱 들고 봤을 때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국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다. 여기서 삼성전자도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 관측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더폰 쓰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이 두껍고 무거운 건데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것도 기술적인데 예. 중국 업체들이 이게 삼성보다 이제 가볍게 이렇게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패널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쪽에서 이제 이렇게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 패널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이 폴더블 제품이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품을 출시하려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게 폴더블 폰 시장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예. 타협하기 힘든 좀 측면이 있고,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들은 좀 얇게 그런 걸 강조하면서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봐가면서 예. 뭐 이제 보완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좀 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 말고 중국에서 폴더블 폰을 이제 가져오신 분들은 제품 비교를 해봅니다. 내구성 면에서는 이렇게 뭐 제품을 이렇게 열었다 접었을 때 소리가 좀 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예. 대신 그런 것들이 이미 중국에서 팔리고 또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아, 그래 얇게 만들려고 하면은 내구성 예. 이런 것들을 약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부품의 그 두꺼움이 아무래도 좀 단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부품을 얇게 만들면 뭔가 좀 빼야 되는 경우도 예. 있고, 예. 그리고 뭐 구조물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힘에 그 폴더블 폰 아무래도 접었다 폈다 할 때 예. 이것을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아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입니까 이번 주에 발표하면서 대놓고 삼성전자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라고 예.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삼성도 이게 좀 대응하려는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께서 휴가 가기 전에 이제 기사를 제일 먼저 쓰고 갔는데 연말께 좀 이번 발표했던 것과 다르게 슬림 버전으로 뭐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예. 삼성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작년에 얘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가면 예. 삼성전자 Z 폴드 5가 전작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폴더블 폰이 비록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얇게 나오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도 뭔가 이제 대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삼성전자도 올해 모델 컨셉을 잡으면서는 얇게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1mm니까 작년보다는 1mm 이상 더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동시에 올해 초에는 하나 더 출시해서 슬림 모델을 출시해서 중국 폴더블 폰이랑 비교해서 우리도 얇게 만들면서
내구성도 있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과시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쭉 준비를 해오다가 한 5월 정도에 이 제품 슬림 모델을 준비하다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이제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중국 폴더블 폰은 내구성 좀 약하다는 말씀드렸고 또 삼성전자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 내구성도 확보해야 되고 20만의 폴링 테스트도 해야 되고 방수 방진 기능도 뺄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해놓고 보니까 작년에 이미 10mm까지 떨어졌던 중국 폴더블 폰만큼 얇게 만들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타협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약간 그 제품이 좀 홀딩된 상태였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 반응을 살핀다 이렇게 바뀐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폴더블 폰이 얇게 출시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 트렌드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연말에 이제 새로운 슬림 버전 첫 버전 내놓는다는 건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구체적인 사양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내부 화면은 일단 8.0인치 그리고 외부 화면이 8.0이면은 지금 아너 이런 애들보다 더 얇은 거네요. 내부 화면이 8.0인치니까 그 두께는 삼성전자가 좀 더 두꺼울 겁니다. 화면이 이제 커지는 커지기 인치 예. 8.0인치고 네. 그러니까 G 폴드 6가 7.6인치입니다. 네. 내부 화면이. 근데 슬림 모델은 8.0인치 좀 커지는 것이고 예. 그 외부 화면은 G 폴드 6 일반형이 6.2 내지 6.3mm인데 예. 이 슬림 모델은 외부 화면이 6.5인치 정도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나오는 건데 대신 슬림 모델은 그 일반형 모델에 비교해서 디지타이저, 스타일러스 인식에 필요한 부품이 빠집니다. 그래서 좀 더 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더 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형 모델보다는 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폴드가 아니고 Z 모델이죠. 폴드죠. 이렇게 펼치는 모델. 8인치니까. 예. 폴드입니까? 예. 그렇군요. 북타입이라고 부르는 이 네. 큰 제품. 근데 오늘 또 이제 뭐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예. 지금 뭐 7mm 정도로 굉장히 얇은 모델 뭐 개발을 이제 뭐 노태문 사장이 지시했다 이런 예. 보도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중국 폴더블 폰이 이미 올해 9mm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그것보다 더 얇게 하려고 준비를 하면은 그 정도까지 얇아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미 지금 뭐 9mm까지 나왔는데 예. 1년 더 지나면은 물론 이게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더 앞서가겠죠. 계속 줄여왔으니까. 그래서 그 네. 부분에서 차별화되려면은 좀 더 얇게 하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그거는 올 연말에 나오는가 다음에 나오는 버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올해는 아직 그렇게 중국 폴더블 폰보다는 얇게 만들기 힘든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내년 이후를 겨냥해서 좀 더 얇게 해보자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폴더블 시장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요즘에 한 12억 대 정도 보는데 예. 폴더블 폰은 아직 2천만 대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한 1점 예, 몇 프로밖에 안 되겠네요. 2%가 안 되고 1.5% 정도. 예. 여기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아직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절반 이상이고 예. 아직 1,000만 대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직 시장이 크진 않지만 지금 바형 스마트폰은 이제 사양 경쟁이 한계에 온 상황이긴 합니다. 플래그십 제품에서 뭔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 시장이 크진 않지만 폴더블 폰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보는 것 같고 뭐 예. 기술력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겠고 예.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다는 것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폴더블 폰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물량보다는 적지만 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장성도 있고 그다음에 플래그십 모델 중에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예. 이걸 잘 만들면 다른 모델도 잘 만드는 것처럼 기업 인지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이게 대해서 굉장히 좀 기술 경력이 치열한 것 같고 마케팅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삼성하고 중국 업체들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스마트폰의 강자인 애플도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애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애플도 그 폴더블 제품 프로젝트를 국내 두 패널 업체랑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디스플레이 두 군데랑 하고 있고 대신 애플이 지금 가장 먼저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은 7인치 후반에서 8인치 초반 이 제품인 것 같습니다. 폴더블 제품인데 이것을 아이패드 미니랑 비슷한 크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뭐 폴더블 폰이라고 부를지
폴더블 IT 제품이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폴더블 폰에 가까운 형태의 제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대신 애플에서는 그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 폰 UTG 쓰고 있는데 중앙에 주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름을 좀 줄여달라 안 보이게 해달라는 요청을 국내에도 패널 업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UTG를 좀 더 두껍게 하고 밑에 그 힌지 구조를 좀 바꿔서 그 지지부도 좀 바꿔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계속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애플은 언제쯤 내놓습니까? 빨라도 2026년 7년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애플의 어떤 그 로드맵도 있는데 애플이 지금 준비하는 새로운 제품이 올해 아이패드, OLED 아이패드가 나왔고 OLED 맥북도 있습니다. 그리고 OLED 아이패드 미니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폴더블 폰에 가까운 제품 7인치 후반에서 8인치 초반 사이 제품 이 제품이 만약에 어느 시점 나왔을 때 OLED 아이패드 미니랑 이렇게 시장 잠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프로맥스 아이폰 지금 바형 그것도 잠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면서 그 기술 개발 정도 그래서 이제 제품 그 로드맵을 맞춰서 출시할 것 같은데 굳이 시기를 꼽아본다면 말이면 2026년에서 2027년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2년 더 있어야지 애플 폴더블 제품을 만날 수 있겠네요? 네. 2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러면 삼성하고 중국 기업들 간에 계속 이제 두께, 그다음 내구성 뭐 이런 경쟁들을 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폴더블에서 이제 아까 두께하고 무게에서 좀 밀리니까 요즘 좀 강조하는 포인트가 AI 이래서 소프트웨어 이런 완성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마케팅에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올해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마케팅 이제 크게 좀 성공적인 요소가 그 AI 온디바이스 AI였는데 갤럭시 폴더블 제품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더블 전쟁, 두께 전쟁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삼성이 올 연말에 내놓고 내년에 내놓을 차세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